어떡해요? 세상에 이렇게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이면수심의 뻔뻔한 사람의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네네. 이제 46세의 남성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여성을 이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고. 여성이 누구냐면 지인의 딸이고 불과 10세에 불과한 그 딸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네. 이 사람이 억울해서 항소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네. 동의를 받고 좋아서 성관계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좀 뻔뻔한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법원 이제 형사 11부 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가 네. 이 사람은 정말로 뻔뻔하고 재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서도 징역 6년, 2심 항소심에서도 이 항소는요. 이 뻔뻔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거예요. 근데 항소심도 징역 6년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을 6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람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정말 이거 진짜 시청자분께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이가 돕지 않았다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 이후에 아이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활했고 그리고 학교에도 갔고 휴대전화 속 게임 친구도 자기한테 요청해 왔다. 오 교수님, 진짜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진짜 어떻습니까? 뭐 사실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폭행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소아성 그 기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그 블라인드 전법을 씁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브레인 와시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뭔가 그 아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 아이를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친하게 지내던 그 지인의 딸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이 피해 아동에게서 어른과의 어떤 성관계로만 감염이 되는 10살짜리 아이가 성병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10살짜리 아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40대 남성의 범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성행위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도 막 손이 떨려오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 끔찍한 범죄,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이게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겁니까? 이 40대 가해자가 하는 소리가 범행 이후 아이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학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정작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자신의 친구에게 비밀 얘기를 하던 중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 사실은 이제 알려진 건데요. 네.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 아이의 말이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이 아이가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지금 친구랑 있잖아.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이 아이는 정말 심적 고통을 받았을까요? 네, 아주 많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10살 아이, 10살입니다. 10살이 우리는 어린이라고도 부르고 아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커가기도 어려운 나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친구한테도 사실 얘기조차 하기도 어린 나이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부모님한테나 선생님한테는 당연히 얘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날까 봐 두려우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거지만 누구한테 얘기하면 처벌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끙끙 앓다가 혼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나이고요. 저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소아기호증 환자에 준한다라는 소아기호증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본인의 죄를 모르고 저쪽 아이가 도와줬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범죄자이면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병적으로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제2의 제3의 피해자인 아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아무리 대한민국이 네. 이 대법원 최종심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지만 이건 너무 뻔뻔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사건 아닙니까, 진짜? 이게 외국 같으면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아주 그냥 강력한 범죄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인 거세를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형, 곤장 때리는 것 같이 태형을 이제 처벌을 내리고 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데 아예 그냥 사형 선고해서 공개 처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범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동의를 해도 서로 좋아서 해도 이 13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아예 범죄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하.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네.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들어봐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재판부가 그랬답니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재판부도 지금 분노를 이렇게 판결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재판부가 걱정한 것처럼 오 교수님,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커가면서 받게 될 제2, 제3의 고통, 트라우마, 이거 누가 정말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뭐 거의 치료를 해주기가 어렵고요. 정말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10살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에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아하, 커요.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네. 자기가 이제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연관을 해가지고 네.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아마 치유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김보은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어렸을 때 자기가 성폭행 당했는데 그랬죠. 네네. 결국은 그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런 사람들 아까 우리 그 박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요, 네. 또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100%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한 99.99% 정도 될 수 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동을 성폭행해서 나중에 나왔는데 네. 또 저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많이 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저런 그 유형의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치유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조두순 사건 언급해 주셨지만 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사회적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만약 형이 확정되면 6년입니다. 6년 지난다 하더라도 이 피해 아동은 그때 역시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공포가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가 친구한테 이 문제를 털어놨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털어놓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상처와 충격으로 남아서 굉장히 곪을 수도 있는데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이 아이를 잘 돌보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 아저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 문제를 이 아이의 감정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공간에서여야 네. 하고요.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이
그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즐긴 것이 아닌 거죠. 이 아이는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사실은 자기가 일상적이고 생각을 고통을 도망갈 수 있는 일종의 회피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너도 같이 동의했잖아. 너도 좋았잖아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공분요. 이 공분 많은 네티즌 분들도 지금 이런 공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순변 아나운서. 네, 징역 6년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다. 피해 아동은 형량이 너무 작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형량이 너무 작다. 피해 아동은 60년 이상 고통 속에서 지낼 거란 생각은 왜 못하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 키우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까요? 제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어른들의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